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 Novel Predictive Reactive Rescheduling Method for Product Assembly Lines with Optimal Dynamic Pack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 이라는 저널에 실렸으며 2022년에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프로덕션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프로덕션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로는 MRP와 MRP2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들의 문제점은 리드타임의 고정된 리드타임, 그 다음에 무한 카파시티, 그 다음에 카파시티 제약을 고려하지 않거나 백워드 스케줄링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쳐서 등장한 것이 Advanced Planning System, 줄여서 APS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APS도 새로운 주문의 도착이나 납기일의 변화, 그다음에 오더 취소나 아니면 머신 고장 같은 이런 디스트럽션한 상황에서 인피지블한 솔루션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스케줄링을 재조정하는 리스케줄링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리스케줄링 말고도 패깅이라는 다른 방법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패깅이란 윕을 오더에 할당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APS 시스템에서는 픽스드 패깅, 그러니까는 플래닝 사이클의 시작에서 잡과 오더의 할당을 만들어 놓고 그 할당 관계를 바꾸지 않는 피스트 패깅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이나믹 패깅은 잡과 오더 어사인먼트를 맨 처음 만들고 그 다음 디스트럽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잡과 오더의 할당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윕을 기존 그리고 새로운 오더에 할당할 수 있었기에 리스케줄링과 다이나믹 패깅을 결합하는 것은 멀티레벨 믹스드 모델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단순한 리스케줄링보다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수요와 스마트 매니팩처링으로의 이동의 증가로 인해 오더의 스태틱한 정보만으로는 APS가 더 이상 효과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랜덤하고 스토캐스틱한 이벤트를 사전에 고려하고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동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리딕티브 리액티브 리스케줄링과 다이나믹 패깅을 고려한 멀티레벨 믹스드 모델 프로덕션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레벨 믹스드 모델 프로덕션 시스템에서의 리스케줄링과 다이나믹 패깅을 연구하고 리스케줄링과 다이나믹 패깅을 동시에 고려한 프리딕티브 리액티브 MIP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를 리액티브 온리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리터처 리뷰입니다. 프로덕션 플래닝과 스케줄링을 동시에 통합하는 문제는 APS 프로블럼으로 불려왔으며 이 APS 프로블럼은 NPHAD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캐피탈 굿즈, 그 다음에 글래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자동차 파츠 매니팩처링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며 MIP, 휴리스틱, 메타 휴리스틱이 주 방법론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카파시티 컨스트레이트와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의 순서 제약이 플래닝 페이지에서 고려되었기에 인피지블한 프로덕션 스케줄링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PS 문제에서 다이내믹한 상황을 다룬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다음은 리스케줄링 전략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ompletely reactive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초기 스케줄에서 미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disruptive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리스케줄링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predictive reactive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초기 스케줄에서 미래 상황을 반영하여 초기 스케줄을 짭니다. 이후 disruptive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시 리스케줄링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robustive proactive인데 이 전략은 disruptive한 이벤트의 영향을 덜 받는 초기 스케줄을 짜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리스케줄링 논문에서는 predictive reactive strategy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논문들은 efficiency 위주의 목적 함수, 그러니까 max paying, total completion time, tardiness를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efficiency 위주의 매트릭에는 단점이 있는데 새로운 스케줄링이 초기 스케줄과의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efficiency와 더불어 초기 스케줄의 스테이빌리티를 같이 고려한 로버스트한 predictive reactive 전략이 리스케줄링 도메인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본 논문의 저자의 2019년 연구는 리스케줄링과 다이나믹 패깅을 멀티레벨 믹스드 모델에 적용한 유일한 논문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레이티브 온리 전략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리딕티브 레이티브 리스케줄링과 다이나믹 패깅을 고려한 멀티레벨 믹스드 모델 프로덕션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로덕션 디스크립션과 메솔로지입니다. 프로덕트에 대한 가정으로는 최종 프로덕트는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프로덕트 스트럭처 트리로 P1을 예시로 들면은 P3와 P4로 구성되어 있고 P4 같은 경우는 P5와 P6라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템으로 불리며 각 엣지는 필요한 프로덕트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대한 가정으로는 자식 노드의 자식 아이템이 전부 생산이 되어야 부모 아이템이 생산이 될 수 있으며 생산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하나의 아이템은 반드시 하나의 머신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머신은 한 번에 하나의 아이템만 생산이 가능하며 프로세싱 타임에는 셋업과 트랜스퍼 타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약에 생산이 중단될 경우 아이템이 완전하게 생산되지 않을 시 처음부터 다시 생산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문에 대한 가정으로는 프로덕트 모델, 수량, 듀데이트, 그리고 타디네스 페널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케줄링 페리어드도 처음에 이제 주어져 있으며 각각의 주문은 하나의 아이템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케줄링 페리어드가 시작함과 동시에 첫 주문이 도착하며 나머지 주문은 서로 다른 평균을 따르는 스토캐틱한 방식으로 도착합니다. 다음은 인풋 파라미터입니다. t는 토탈 전체 스케줄링 페리어드의 총 숫자이며 m은 기계의 총 대수입니다. o는 전체 오더의 숫자이며 pi는 오더 i의 프로덕트 end 프로덕트의 아이템 i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와 a'p는 각각 아이템 p의 자식 아이템 집합과 부모 아이템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PQ는 부모 아이템 Q를 생성하기 위한 자식 아이템 P의 개수이며 NIP는 오더 I를 만들기 위한 아이템 P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람다 파이는 뮤 파이 평균 뮤의 지수 분포를 따르는 새로운 주문의 도착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Q는 오더 i의 수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DI는 오더 i의 듀레이시며 TCI는 오더 i의 시간당 타디네스 코스트, 그리고 i는 시간당 아이들 타임 코스트이며 TIPK는 머신 K에서의 오더 i의 아이템 P의 프로세싱 타임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라지 넘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디시전 베리어블로 S는 오더 i의 아이템 P의 프로덕션 스타트 타임이고 XIP, JQK 파이는 타임 피리어드 파이에서 머신 K에서 오더 i의 아이템 P가 오더 J의 아이템 Q보다 먼저 생산이 시작되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이진 변수입니다. YIP 파이는 오더 i에 할당된 아이템 수량을 의미하며 UIP 파이는 만약에 프로덕션 스타트 타임이 새로운 주문의 도착 시간보다 먼저 일어날 경우 1을 의미하고 아닐 경우 0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원문에서는 이게 지금 반대로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본 결과 원문에 적혀 있는 게 오타여서 그래서 프로덕션 스타트 타임이 새로운 주문의 도착 시간보다 먼저 일어날 경우가 1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C 맥스 파이는 전체 생산의 맥스 페인을 의미하며 CI 파이는 오더 i의 컴플리션 타임을 의미하고 LI 파이는
tardiness hour를 의미하고 tardiness hour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NP-IP 파이는 부모가 할당됨에 따라 자동으로 할당된 자식 아이템의 수량, 그 다음 APB IP 파이는 order i에 할당 가능한 아이템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P P파이는 가용 가능한 전체 아이템 수량, 즉 백인 가능 수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전체 수리 모델입니다. 목적 함수로는 각 머신의 idle time 코스트와 그 다음에 페널티 코스트, 타디네스 페널티의 주문의 타디네스 페널티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약식은 각 오더의 컴플리션 타임은 전체 네익스팬을 초과할 수 없고, 3번 제약은 리스케줄링 시 프로덕션 스타트 타임은 새 주문 도착 시간 이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제약은 부모와 자식 아이템 간의 순서 제약입니다. 우변은 자식의 생산 시간 더하기 자식의 생산 시작 시간 더하기 생산 시간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필요한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n 곱하기 q는 오더 i의 필요량을 의미하며, y와 np는 각각 기존에 패킹된 수량과 부모가 할당됨에 따라 자동으로 할당된 자식 아이템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번 제약은 오더 i의 completion time을 의미하며, 6번과 7번 제약은 기계 내 주문의 순서 제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번에서 10번 제약은 리패킹과 관련된 제약입니다. 8번 제약은 각 주문에 패킹된 아이템 수량의 합은 전체 패킹 가능한 아이템 수량과 동일하며, 9번 제약은 오더 i의 패킹된 아이템의 수량은 오더 i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의 수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0번 제약은 부모가 할당됨에 따라 자동으로 할당된 자식 아이템의 수량을 정의하는 제약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P의 부모가 Q고 Q는 오더 i에 할당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Q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P가 2개 필요한 상황이고, 오더 i를 위해서는 Q가 3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Q가 만약에 오더 i에 할당된다고 하면은 P는 자동으로 오더 i에 6개가 할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4번 제약은 윗 계산과 관련된 제약입니다. 그 전에 스테이트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람다는 새로운 주문의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산 시작 시간이 람다보다 빠르고 람다 이전에 생산이 끝난 상황이면은 스테이트 1, 이 상황에서 생산이 끝나지 않았으면은 스테이트 2이고, 생산 시작 시간이 람다보다 늦으면은 스테이트 3를 의미합니다. 제약 15와 16은 각각 스테이트 3와 스테이트 1, 2를 정의하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UIP 파이가 0이면은, 즉 새 주문 도착 시간이 생산 시작 시간보다 빠르면은 스테이트 3, UIP 파이가 1이면, 즉 새로운 주문 도착 시작 시간이 생산 시작 시간보다 늦으면은 스테이트 1, 2가 됩니다. 이 제약에 의해 각 주문의 스테이트가 정의가 되고, 각 스테이트별로 WIP가 계산됩니다. 12번 제약은 스테이트 1의 WIP를 계산하는 제약이며, 13번 제약은 스테이트 2의 WIP를 계산하는 제약입니다. Y와 NP는 이미 그 주문에 할당된 아이템 수량을 의미하며, 뒤에 쪽식은 새 주문 도착 전까지 생산된 아이템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14번 제약은 스테이트 3의 WIP를 계산하는 제약으로,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이전에 패킹된 수량만큼만 할당 가능합니다. 따라서 11번 제약은 각 주문에 할당 가능한 아이템 수량의 합에서 부모에 의해 자동 할당된 아이템 수량을 뺀 전체 패킹 가능한 수량을 정의하는 제약입니다. 17번 제약은 각 오더의 타디네스 타임을 정의하는 제약이고, 그 다음에 18번 제약은 메이크스팬은 양수이고, 19번 제약은 각 주문의 프로덕션 스타트 타임이 양수여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그리고 20번 제약은 각 주문의 컴플리션 타임이 양수여야 한다는 제약이며, 21번과 22번 제약은 각각 디시전 베리어블이 정수여야 함을 나타내는 제약입니다. 다음은 프레딕티브 리액티브 전략의 수도 코드입니다. 초기 스케줄 생성 시 첫 번째 주문과 미래 주문을 예측하여 초기 스케줄을 생산합니다. 이후 새로운 주문 도착 시 새 주문 도착 전에 생산된 아이템 수를 계산하고 동시에 리패킹과 리스케줄링을 진행합니다. 이를 모든 새로운 주문이 도착 시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실험과 그거에 대한 리저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실험은 피겨 1의 제품 구조를 가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인풋 밸류로 하나하나씩 설명하자면은 전체 타임 피리오드는 3이고 머신은 총 2대입니다. 그리고 오더는 총 3개이며 첫 번째 오더와 세 번째 오더는 P1을 요구하고 두 번째 오더는 P2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식 집합과 부모 집합, 그리고 각 엣지와 각 아이템의 수량은 다음과 같고 각 주문의 도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문의 경우에는 스케줄링 처음 스케줄 초기 스케줄 생성 시 도착하고 이후 두 번째 주문과 세 번째 주문은 각각 평균 4와 평균 8을 따르는 지수 분포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타임 페리어드에서의 오더의 수량은 다음과 같고 각각 오더의 듀데이트도 다음과 같습니다. 듀데이트이 여기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가 조금 특이한데 여기서 첫 번째 듀데이트는 10이고 10시간이고 두 번째 듀데이트는 5시간 그리고 세 번째 듀데이트는 지금 5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주문이 예를 들어 첫 번째 주문이 T0일 때 도착한다고 하면은 듀데이트 10이기 때문에 10시간 안에 생산되어야 한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주문의 경우 만약에 두 번째 주문이 T4에 도착할 경우 지금 두 번째 주문의 듀데이트이 5시간이기 때문에 주문 도착 이후 5시간 안에 생산이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문이 타임 피리어드 T4에 도착할 경우 5시간 안에 완료가 되어야 되므로 9시간 T9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주문의 스타디너스 타임과 아이들 타임은 각각 8시간, 각각 8과 6이고 그리고 각 머신에서의 생산 시간은 테이블 4와 같습니다. 그리고 라지 넘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본 실험의 스펙은 좌측 하단과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 주문이 정확하게 도착할 때의 PR 전략의 결과입니다. 스케줄의 박스 하나는 오더와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6은 오더 2에 할당된 아이템 6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는 초기 스케줄이며 이때 모든 주문의 납기일은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B는 차트 B는 두 번째 주문이 T4에 도착했을 때의 결과이며 맥스 페인이 1시간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2가 지금 이는 스케줄 A에서 2.2가 생산되고 있는데 새로운 주문이 도착함에 따라서 2.2 생산이 중단되고 이후 다시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단 전까지 생산된 0.5개의 아이템은 온전하게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리패킹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세 번째 주문이 T8에 도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리액티브 온리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리액티브 온리 전략에서는 초기 스케줄링 생산 시 첫 번째 주문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주문, 세 번째 주문이 도착 후 이에 대응하는 스케줄이 재생성됩니다. 인풋 밸류도 조금씩 바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주문에 대한 정보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페리오드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페리오드 이전의 주문 수량, 납기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PR과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 주문이 정확하게 도착할 시의 PR과 RO 전략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RO 전략의 코스트와 ACPP가 PR보다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ACCP는 Average Cost Per Period로 토탈 스케줄링 코스트를 토탈 넘버 오브 스케줄링 피리오드 T로 나눈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RO의 코스트와 ACPP가 PR보다 높았는데 이는 RO 전략에서 미래 오더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문이 랜덤하게 도착할 때의 PR과 RO 전략의 비교입니다. 총 2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PR과 RO를 비교하였으며 총 이렇게 2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PR의 평균 코스트와 평균 베이스펜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략의 차이는 오더가 더 늦게 도착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략의 차이에 대해서 통계적 분석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유의수준 5% 그리고 유의수준 5%에서 p-밸류가 0.033으로 두 전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PR과 RO 전략을 비교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입니다. 크게 도착 시간과 납기일 그리고 수량의 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두 전략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도착이 빠를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ABC 좌측이 PR 전략이고 우측이 RO 전략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문이 빨리 도착했을 때니까 두 번째 주문과 세 번째 주문이 각각 T3과 T6에 도착했음을 가정한 상황입니다. 결과로는 두 전략의 코스트는 같았고 두 전략 모두 리패깅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납기일을 둘 다 준수하였습니다. 이번 경우에 대해서도 20번의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두 전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문이 늦게 도착했을 때입니다. 각각 두 번째 주문과 세 번째 주문이 T6과 T10에 도착했음을 가정하였으며 PR에서의 idle time, make span이 더 작았기에 PR의 전체 코스트가 더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2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average total cost와 average make span에 대해서 둘 다 유의수준 5%에서 각각 p-value 0.013 그리고 0.018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듀데이시 더 타이트해졌을 때의 결과입니다. 듀데이시 더 커졌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듀데이시 더 커졌을 때는 크게 기존 스케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따로 실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세 번째 오더의 듀데이시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타드네스 타임은 PR 전략에서는 1시간이었고 RO 전략에서는 2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PR 전략은 초기 스케줄링을 세울 때 이후 미래에 도착할 주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었기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생산하고 있었지만 RO 전략에 대해서는 그런 미래의 주문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더 대응이 PR보다 더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전략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2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오더의 듀데이과 0 사이를 균등 분포로 랜덤하게 생성하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각각 20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평균 코스트에 대해서 두 전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가된 오더 퀀티티입니다. 먼저 세 번째 오더의 퀀티티가 증가한 경우인데 세 번째 주문의 퀀티티 그러니까 P1 아이템 P1에 대해서 개수량이 한 개에서 두 개로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PR 같은 경우에는 PR 같은 경우에는 미래 주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미리 생성했기 때문에 미리 생성된 아이템이 증가된 수량에 대한 임팩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O 전략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주문이 도착하였을 때 두 번째 주문이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주문에 할당된 패킹된 아이템을 세 번째 주문에 리패킹하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문에 대해서 납기일을 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굳이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증가된 주문 수량이 납기일이 더 타이트해진 경우와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더 캔슬레이션인데 두 번째 오더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먼저 두 번째 오더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PR 같은 경우에는 미리 생성된 아이템이 세 번째 오더로 리패킹 되었음을 볼 수 있고, RO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주문이 생성되어야 했는데 두 번째 주문이 지금 취소됐기 때문에 두 번째 주문 생성 시간에 대한 모든 시간이 전부 다 아이들 타임으로 전환되어서 전체 코스트가 PR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문이 취소된 경우인데 PR 전략이 RO 전략보다 코스트나 메이스팬의 경우에서 모두 다 작았지만은 그럼에도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PR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더 3가 먼저 도착할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생성을 했는데 막상 오더 오더 3가 취소가 되니까는 이 오더 3에 할당될 아이템들이 다른 오더에 할당되지 못하고 붕 뜨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지 스케일에서의 두 전략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오더의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각각의 퀀티티가 증가하며 듀데이시 100시간으로 증가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밸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더의 수가 작을 때는 RO와 PR 둘 다 결과에 차이가 없었으며 둘 다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더의 수가 3개로 증가된 경우에 대해서는 PR 전략의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오더의 수가 4로 증가했을 때는 모든 PR의 케이스에 대해서 1시간 타임 리밋이 걸렸으며 그 다음에 RO 전략에 대해서도 타임 리밋이 걸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과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주문 도착이 빨리 주문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PR과 RO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오더가 늦게 도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PR의 토탈 코스트와 메이크스페인이 RO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경우 토탈 코스트의 차이는 주로 아이들 타임 코스트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만약에 아이들 타임 코스트가 만약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 PR과 RO의 토탈 코스트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더 어라이벌에 대한 분포를 예측하기 어려워 랜덤 어라이벌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PR 전략이 RO 전략보다 평균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본 논문에서는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듀데이시 더 타이트해졌을 경우 아이들 타임 코스트와 타디네스 타임 코스트가 둘 다 토탈 코스트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PR에서의 순수하게 PR에서의 아이들 타임과 타디네스 타임이 더 작았기 때문에 더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본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 퀀티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더 퀀티티가 증가했을 경우 오더 퀀티티가 증가한 경우에는 타이트한 듀데이과 상황이 비슷했으며 PR의 전략이 RO의 전략보다 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오더 캔슬레이션의 경우에서는 PR의 경우 RO보다 코스트와 메이크스팬에 대해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은 PR 전략이 RO 전략에 비해 불필요한 웹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추가적인 인벤토리 코스트를 더 생산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과 퓨처 리서치입니다. 본 논문은 디스트럭티브한 이벤트 상황에서 프레딕티브 리액티브 리스케줄링과 다이나믹 패깅을 멀티레벨 믹스처 모델 프로덕션에 적용한 논문이었습니다. 반복론으로는 PR 베이스, Predictive Reactive Based의 MIP 모델을 수립하였고, 그 다음 이를 간단한 예제에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예제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PR과 RO 전략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PR의 전략이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서 PR 전략이 RO 전략보다 더 좋았지만은 오더 캔슬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오더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는 PR이 RO에 비해서 더 불필요한 웹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벤토리 코스트를 만들 여지가 있었습니다. 퓨처 리서치로는 더 복잡한 실제 케이스에 대해 이 반복론을 더 적용해 볼 것이며 그다음에 선제적 재고 플래닝과의 모델 통합도 고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신 페일러 같은 리소스 관련 디스트럽션 또한 고려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에서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 PR 전략이 1시간 타임 리밋을 걸렸기 때문에 이를 빨리 푸는 휴리스틱 또는 메타 휴리스틱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내믹 패킹과 리스케줄링의 영향을 확장시켜 전체 공급망에서의 회복 탄력성에서의 연구도 진행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피니언입니다. 스트렝스로는 스케줄링뿐만 아니라 플래닝까지 같이 고려한 주제가 저는 참신하였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스케줄링에 그치지 않는 공급망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위크네스로는 피어의 토탈 코스트와 메이스 페인이 더 RO에 비해서 덜 짧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들었고 단 논문에서 사용한 PST가 너무 단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오타와 불분명한 인덱스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